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마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랏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월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보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는 꼭 살펴볼 것이 핵심 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다.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생극재와 형충회합,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다음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데, 그 한열을 보고 왕세를 보는 그 척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월령이기 때문에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죠. 천간으로 병화는 양화, 천간으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자수는 본시, 얘는 양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 자수는 음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초기 또는 여기로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기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천간으로 봤을 때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수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 중에서 자수의 본기가 되는 것이 뭐다? 임수가 아닌 개수이기 때문에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이렇게 음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 때서나 무조건 자수는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자수, 수는 화를 극하고자 합니다. 월지는 자수가 일간인 정화, 나를 극하려고 하죠. 나를 극하는 거 어떤 거죠? 자라고 하죠. 나를 극한다. 그가죠. 이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 주체가 달라지죠. 나를 극하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한다고 해서 극자라고 표현하죠. 아자, 이길 극자, 내가 극하는 것. 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재물, 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고, 나를 관리하고
뭐한다? 보호해주는 것이다. 스님, 나를 극하는데 왜 나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준다라고 할까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든가 윤리 같은 것, 도덕 같은 개념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법과 윤리, 도덕은 지키면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고 도덕을 어겼다라고 하면 도덕 윤리는 어떤 뭐 도의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이거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때린다거나 물건을 훔친다거나 밤에 담을 넘어가서 전문용어로 뭐를 이렇게 가지고 넘어의 특수 절도가 되겠죠. 또는 무기 들고 들어가면 특수 강도가 됩니다. 저지른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거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재물적 그다음에 신체적 위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치다라고 한 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야말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금방 말했던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직업, 여자한테는 남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편관칠살은 좀 안 좋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론을 우리가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딱 잘라놓고 배우기는 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야 좋지, 개수, 정관을 얻는 것은 국세가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는 것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 정화는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관이 좋다, 편관이 좋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간에 따라서 정관, 편관, 이렇게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주 전체, 일간과도 물론 관관이 있겠지만은 사주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도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정관, 편관만 딱 날라놓고 흑백 논리로 무엇이 좋다, 보다는 일간의 특성과 사주 전체의 국세를 보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죠. 어저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관, 양대 음의 관계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음의 관계가 되죠. 음화가 음수인 자수를 보았고요. 또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돼도, 양대음이 아니죠,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도 이것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관칠살이 되죠.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편관격 또는 칠살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월은 수왕절, 수가 자월이면 어떻다?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가장 수가 왕할 때가 바로 이 자월임에 반해서 해자월 같은 경우 화는 어떻다? 여기가 절태지가 되기 때문에, 절지 또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화는 약하다. 일간, 몸신자 약할 약자, 일간인 정화는 약한데 살은 왕하다. 신약 사랑 또는 살은 중한데 일간은 가볍다. 살중신경,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둘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살은 왕한데, 칠살 편관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인성이라든가 비변겁제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화의 특징을 보면 정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촉지화라고 그랬죠. 등촉지화.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과 같다라고 해서 항상 사시사철 인성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정화는 해월도 마찬가지고, 사시사철 정화는 정인인 간목, 적모라고 하죠. 생모라고도 할 것이고,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화가 적모인 간목을 얻으면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정화가 가을, 겨울에 신유술, 해자, 축월에 매우 약하거든요. 취약하죠. 인묘월이라든가 4, 5월 같은 경우는 양기가 왕할 때이다 보니 일간이 왕하지만은
가을, 겨울에는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간목만 하나 얻어도 가축, 가동,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화 간목 보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지지로 인사, 오 등이 있어서 정화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간에 간목만 딸랑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간에 있는 글자들, 정화 일간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지지의 뿌리가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자월의 정화가 간목의 용신인데 간목의 지지로 뿌리가 튼튼하면 이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월의 개수는 이거는 기신이죠. 꺼리는 거기 때문에 기신이라든가 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용신, 희신, 약신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할수록 좋은 것이고, 기신이라든가 병이 되는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뿌리가 왕하면 좋지. 근데 벌써 기신이라든가 병이 되는 신 같은 경우는 왕하니까 병이 되는 거거든. 특히 수왕절에 개수 투출했다, 임수 투출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거는 기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비를 많이 얻어서 일간도 왕하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가 중요하다. 왕세, 한열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사주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된 분석이 되는 것이지, 신살, 공황, 삼재 등등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인비의 조력, 자월의 정화가 인비의 조력을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지면 이때는 능히 임수를 지용해서 정화를 수보양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자수는 7살, 진토는 상관이죠. 상관. 이거 그렇다고 상관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화 일간이 약한데 토를 보면은 설기가 되니까 약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의 진토가 월지에서 자수를 봐서 원래는 본신은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이지만은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이 돼서 수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관살은 더욱더 왕해지게 되니 정화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서 묘목을 봤습니다. 묘목은 예를 들면은 편인이죠. 그리고 얘는 솔직히 임목과는 좀 다르게 묘목은 승목이고 정화 자체가 통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목과 묘목이 있으면 어떤 거 고를래? 애기들한테 이런 거죠.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딱 갖다 놓으면서 어떤 거 가질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임목은 정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간목이 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통근할 수 있지만은 묘목은 승목에다가 정화가 통근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묘목은 없는 것보다 나으나 이럴 수 있는 것이 뭐 정해일주이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없는 것보다 묘목이 있는 게 낫겠지만은, 아쉬운 점은 묘목을 있었으면 좀 더, 근데 정인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월간의 병화가 투출됐죠. 겁재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론상 정화가 병화를 보면은 뭐다, 달이 떠 있는데 태양이 떠 있으면 탈광된다고 해서 좋게 보지 않는 이론이 있지만은,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연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묘목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뜻은, 간목이 있을 때 묘에 뿌리를 둘 수 있고 간목이 튼튼해져야지 병화랑 정화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이 뭐 정묘였다라고 하면 간목의 뿌리가 매우 약하고 화도 생을 얻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병정화가 묘에 통근되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묘목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병화, 간목이 정화에 투출된 것도 제가 봤을 땐 뭐 괜찮은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의 수왕절, 수기가 가장 왕할 때죠. 자진 합수까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살은 왕해지고 일간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묘에 뿌리를 둔 간목, 그 다음에 간목의 생을 받는 병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정화 자체가 뿌리가 지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봤을 때, 경자시가 되게 되면 또 7살이 하나 더 늘어나죠. 한기가 더 발생할 것이고, 경금 자체는 뿌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진토의 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금의 한은
이름보다 금생수 해서 수를 생하고 수가 왕해지면 한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이 경금이 간목 깨먹지 않습니까? 병화가 있으면은 이 경금이 이렇게 병화를 넘어가서 간목을 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병화 간목이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자시라고 하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지만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해묘합이 되죠. 물론 이제 신해시가 됐을 때 정합라든가 병화같이 이제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해묘한 목이 되면은 뭐가 더 왕해진다? 목은 굉장히 튼튼해진다. 해수의 해중 간목, 묘목, 해묘합, 그 다음에 진토까지 있잖아요. 수생목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성인 목이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목병화가 틀을 잡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만 썼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인목까지 있죠. 묘목은 간목만 뿌리를 두지만 인목은 간목에 더해서 정화,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다. 자, 요거 잡으세요. 인묘진. 여러분들 배웠죠? 자, 인묘진이면 뭡니까? 방합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방합이 성립이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공부를 조금 모질하게 하셨네. 이거는 방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 세력을 얻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거는 방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왜요? 왜? 이거는 숙제 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임묘진을 다 갖고 있는데 방합이 성립되지 않을까? 이걸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 제자들한테 방합이 성립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방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임목을 얻어서 이제 목도 크게 세력을 얻고 병정화도 세력을 얻죠. 임수 투출된 것이 조금 뭐 그렇긴 하더라도 이 정도도 뭐 틀은 괜찮은 틀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개묘시는 별 이도저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생시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또 하나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요, 간목, 이거 호위무사 둘이서 이제 일간 정화를 도와주면서 병화는 조우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뜻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저는 좀 걸린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구조상은 뭐 간목두개 병화도 있고 나쁠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그를 태기를 한다. 태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런 애기가 태어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저는 태길의 관점에서는 저는 비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을사시라든가 병오시 대표적으로 병오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정화에 병화 두 개 있죠. 우화까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왕절이지만은 목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역시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토가 있게 되면은 화를 회강하는 것도 회강하는 거지만 토가 보다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도 이제 묘에 뿌리든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 비추하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중에서 가장 핵기 포인트 절대 선택이지 말아야 될 만약에 생시가 있다면 바로 또 기우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는 묘의 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간목의 뿌리 일간을 생해줄 수 있었던 묘목의 묘의충으로 인해서 아주 개작살이 나버려서 간목이 인성이 아주 뿌리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절대 기우시 선택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정미시 큰 의미가 없는 생시입니다. 무신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그냥 그럭저럭 뭐 그래 좋지도 않지만 크게 나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추천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여명은 완전 비추. 차라리 뭐 경자신해시를 해서 목화운 가는 것 또 오히려 뭐 무신시 기우시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각할 때 이런 생시는 큰 의미가 없는 생시들이거든요. 신축시 이런 생시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올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물론 이제 명리학에서는 뭐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한 해가 바뀌지만은, 이제 양력으로 이제 12월도 내일 모레 31일,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1월 1일, 물론 명령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우리가 사는 것은 또 명리학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한 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뭐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행복한 주말 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